그 여기서 싱킹이라는 게 노드들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잖아요. 마이너랑은 조금 달라요. 노드는 그냥 장부를 다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럼 최신 장부를 잘 가지고 있는 게 싱크 잘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예. 최신 장부를 갖고 있는, 예. 모든 사람이 최신 장부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안전하게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한 반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장부가 3일 전 장부고, 그러면은 그 3일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일어났는지 업데이트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보면은 노드 운영자들의 93%가 최신 것까지 다 싱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지코인의 경우는 49%까지만이 최신 것까지 싱크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은 싱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이 도지라는 자산을 이동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얘네 반은 그럼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는 거겠네요. 싱크가 안 되는 이유는 뭐 꼭 그 노드 운영자들의 의사라기보다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설계에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싱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블럭 생성 타임이 1분인데 그러면 블럭이 되게 짧은 주기로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든 노드에서 1분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받기가 무리가 가는 거죠. 비트코인은 10분에 한 번씩 생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모든 노드가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모든 노드 운영자들이 거의 동일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반면에 1분에 블럭이 하나씩 생성이 되면은 1분마다 노드가 계속 싱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만큼의 지원을 해줄 만한 네트워크의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노드는 싱크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 생성이 되게 빠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싱크가 되게 잘 되고 있는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은 되게 좋은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이더리움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블록 생성 타임은 좀 빠르긴 한데 블록 생성 타임이 빠른 경우에 싱크가 잘 되도록 어떤 다른 기술적인 개발이나 보완이 되어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지코인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 없이 그냥 내팽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싱크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블록 생성 타임이 짧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보완하는 어떤 다른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그거를 극복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도지코인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버그가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오류가 많은데 그거를 개발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 그런 아주 원시적인 상태로 지금 삐그덕 굴러가고 있는 거죠. 네, 되게 재밌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공급 스케줄의 문제입니다. 공급 스케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급 스케줄이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고 그리고 채굴되는 블럭이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는데 생성될 때마다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고 근데 채굴되는 그 비트코인의 개수가 4년에 한 번씩 반토막이 나는 반감기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좀 일부 남아 있어요. 도지코인도. 왜냐면 이제 결국엔 비트코인에서 쭉 이 파생돼서 나온 코인이다 보니까 조금 비스무리하게 어느 정도 그 DNA가 조금은 남아있는데 도지코인도 그래서 처음에는 총 공급량을 한정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굴리다 보니까 버그가 발견돼서 무한대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지코인이. 근데 그걸 갖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버그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방치해둬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지코인의 공급량인데 아무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했던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지금은 무한대로 블럭이 1분마다 생성될 때마다 10,000개씩 새로 코인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또 뭐냐면은 지금은 10,000개로 이제 수정이 됐는데 처음에 생겼을 때는 포킹된 코인 중에 하나가 럭키코인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럭키코인의 재미있는 어떤 설계 중에 하나가 채굴을 했을 때 보상을 받는 코인의 숫자가 랜덤으로 정해지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럭키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채굴자는 열심히 마이닝을 했는데 하나밖에 못 받고 코인을 어떤 사람은 100만 개 받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계승을 했었는데 도지코인이 포킹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래서는 이걸 어뷰징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랜덤인 줄 알았는데 사실 또 그것도 랜덤이 아니었던 거예요.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뷰징을 해서 계속 100만 개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수정을 해서 지금의 상태로 된 거죠. 지금의 상태라는 거는 1분마다 블럭이 생성될 때 도지가 10,000개씩 채굴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도지코인의 공급 스케줄은 무한대로 계속 도지가 채굴이 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이율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0개씩 나오기는 하지만은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10,000개씩 나와도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이제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지코인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그러니까 공급 증가율은 한 4%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약간 사실 비트코인에 좋다라고 설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희소성이잖아요. 도지코인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희소성이 엄청 높지 않네요. 높지 않죠. 예. 전혀 높지 않고 희소하지 않죠. 무한대로 지금 찍어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증가율은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은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발에 방치되어 있다고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차트가 있어요. GitHub에 들어가면은 그 커밋이라는 거가 있죠. 이제 개발자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을 했는지 어떤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건데 그 차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2017년 이후로 개발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이런 버그나 오류나 이런 이상한 설계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남아있는 거죠. 2017년 한 6월 이후에는 거의 커밋이 거의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래서 방치됐다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도지코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라이코인하고 머지 마이닝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코인 오너십이 좀 되게 집중되어 있어요. 몇몇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게 뚜렷이 나타났는데 이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라이트코인 마이너들일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 마이너들이 그냥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종의 탈중앙화나 이런 거에 좀 많이 반대되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훗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도지코인보다 더 오너십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도 많아요. 되게 리짓한 그런 코인인데 예를 들어서 XRP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게 처음에 런칭할 때는 굉장히 중앙화된 상태에서 런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토큰을 계속 될 수 있나 분산시키고 분배시켜가지고 이제 탈중앙화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탈중앙화의 모습이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런칭이 된 별로 히스토리가 길지 않은 유니스왑이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더 이 도지보다도 더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Supply Equity Ratio라는 어떤 수치로 차트를 보면 나타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도지코인의 그 손바뀜, 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근데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도지코인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도지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이 오르면서 활성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너십이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 건데 지금 공급되어 있는 도지코인의 60%가 새로운 손바뀜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보유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인상의 레코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1년 사이에 손바뀜이 일어난 코인은 한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뉴 오너가 이제 도지코인에 많이 들어왔다는 건데 다른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진짜 장난스럽게 이 도지코인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장난삼아 들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치면은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가격 상승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느끼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방치가 되어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도지코인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갑 주소라든지 네트워크 온체인 거래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지코인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를 더 이상 방치해 놓지 않고 개발을 해보자는 사람들이 늘어난 증거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도 본인이 도지코인 개발에 참여하겠다라는 듯하게 이렇게 뉘앙스를 남기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예, 뭐 본인이 참여한다기보다도 이제 개발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개발을 더 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뭐 만약에 도지코인에 대한 어떤 그 인베스트먼트 케이스를 만들어라 한다면은 그거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지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지금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이거는 버블인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버블이 아니려면은 이 네트워크 상에서 엄청난 개발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도지코인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개발의 어떤 그런 희망이 보이긴 하나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도 또 별개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는 개발이 안 된 상태의 지금의 도지코인 가격은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이제 도지코인의 버블과 버블이 아닌 여부가 일론 머스크 손에 달렸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뭐 일론 머스크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가격 펌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네트워크를 뚝딱뚝딱 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더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오류나 버그나 안전한 네트워크로 작동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일종의 고장난 배거든요. 이게 지금 구멍이 숭숭숭 뚫린 고장난 배인데 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도지코인을 막 산 사람들은 이건 충분히 누군가가 언젠가 고치겠다고 믿음이 있지 않는 한 그냥 단순한 이거는 진짜 버블 스페큘레이션일 뿐인 거고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고치고 진짜 이 배를 항해할 수 있는 배로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일어날까 아닐까?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개발자들한테 야 이거 만들어 한다고 그래서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만들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르겠죠. 저는 사실 이 도지코인 보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도지코인의 이 가격의 상승이 대부분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흥미가 사라져 버리면 도지코인의 가격은 게임스탑 사태처럼 엄청 폭락하지 않을까.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텐데 그런 게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도지코인의 상황을 그냥 재미있어만 하고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카다노의 그 찰스 허스킨스인데 이분이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절대 네트워크가 개발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단정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버블이고 이게 폭락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게임스탑 사태 때처럼 결국에는 게임스탑 사태 때 청문회까지 열렸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낳았고 굉장히 문제시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도지코인이 폭락할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커멘트를 최근 영상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빌미로 정부의 크립토 산업 자체가 전부 다가 문제가 많은 산업이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그거를 빌미로 정부의 규제가 더 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버블이 이렇게 커지는 거는 크립토 인더스트리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로서 되게 좋은 기술이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도지코인이라든지 뭔가 몇몇 커런시들은 투기적인 성향이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시장이 왜곡되는 게 아닐까, 이 시장을 진정 가치가 있게 딱 보고 온 사람들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도지코인의 문제는 이걸 한국에도 많은 그 잡코인이나 김치코인이 많은데 작기 때문에 뭐 피해가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정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치적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근데 도지코인은 지금 시가총액이 70조, 80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지코인이 폭락하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약간 어떤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정부의 규제가 세지고 이런 빌미 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데 아마 다른 코인이랑 좀 다른 큰 리스크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지코인의 실태는 이렇다는 거를 모든 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래도 나는 뭐 도지가 너무 귀여워서 일론 머스크 트윗을 따라서 트레이딩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장난 삼아서 그냥 뭐 조그만 액수를 트레이딩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투자 판단은 각자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을 하시라 믿고 그렇지만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팩트를 전달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되게 장난 같은 시작해서 이 장난이 너무 커져버린 코인 프로젝트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도 이런 거에 잘 유의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무슨 가상자산이건 간에 그냥 현란한 가격 움직임만 보고 뛰어들지 말고 도대체 이게 뭔지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코인 클라스!